독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경험하기에도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독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누차 말씀드렸죠. 번역은 한글로 바꾸는 것이고 독해는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영어로 느낄 수 있느냐가 어려운 난이도 있는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느냐예요. 그 어려운 문장에 나가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내가 단어를 많이 모르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 안다 하더라도 구조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라고요. 물론 전문적인 단어는 몇 개 나오긴 합니다. 그건 모른다고 해석 못할 리는 없도록 다 돼 있어요. 구조가. 자, 이제 같이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media ethics. Key principles for responsible practice. 미디어의 도덕. 핵심적인 원리들. 책임지고 실천하는 것에 대한 핵심 원리들.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인가 봐요. The history of ethics is largely history of development to two central lines of thought. One that emphasized our fundamental duties to others, and the other that strive to justify decisions based on the effect that our actions have on others. 도덕의 역사라는 건 주로 어떤 역사입니까? 발전의 역사죠. 두 가지 핵심 라인, 생각의 두 가지 핵심 라인의 발전의 역사예요. 하나의 라인은 강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의무, 다른 사람에 대한 duty,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고, 또 하는 것은 strive to justify, 정당화하려 해요. 결정들을. 어디에 베이스를 두고 있나요? 그 결과. 우리가 행동한, 다른 사람이 행동한 그 결과에 베이스를 두고 결정을 정당화하려 하고. 한쪽은 뭐라고요? 근본적으로 책무를 강조하고, 한쪽은 뭐라고요? 결과를 기초로 해서 한다는 거죠. 두 개 라인이에요. 임마누엘 칸트, 윌리엄 데이비드 로스, 실리 베네빗, and others argue that the most important question to pose is whether a person understood and was attempting to carry out a moral obligation or duty. 자, 여기는 말이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뒤에서 또 설명해 주잖아요. 임마누엘 칸트나 데이비드 러스나 실리 베네비브는 그 다른 철학자들은 뭐라 주장하냐면 가장 중요한 포즈가 제기하는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해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는가? 캐리아웃, 실행하다죠? 실행하려고 노력했는가? 도덕적 책무와 의무를, 두 가지 비슷한 단어예요. 도덕적 책무와 의무를 실행하려고 했는가? 이해하고 실행하려고 했는가? 이게 중요한 퀘스천인 거죠. 제기해야 할. If so, the outcome one's action have no bearing on whether he or she acted ethically. 만약에 그렇다면 그 결과는, 행위의 결과는 bear, B-E-A-R. bear하는 단어는 accept,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받아들인다, 참고 견딘다, 인내해낸다 이런 말도 되고요. 지니고 간다는 거예요. 지니고 간다. 그래서 no bearing on, 받아들이지 않는 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무 관련이. 그래서 no bearing on은 관계없다고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have no bearing on. 자, 이 행위의 결과는 no bearing, 갖고 있는 게 없어. 관련이 없어. whether he or, 그가 도덕적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는 관련이 없죠. 만약에 도덕적으로 자기 이해했고 실행하려고 했다면 그 결과는 관련 없다는 거예요. 그 도덕적 행동했는가 안 했는가에. Their duty based on the ontological. The ontological approach is, 이게 좀 어렵죠? The ontological. 좀 알려줄게요. 조금 이따가. 이런 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approach is focused almost exclusively on intent and is the only way, they argued, to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universal moral obligations and to access one's moral character. 자, 그들의 duty의 기초를 둔, 의무의 기초를 둔, 즉 the ontological, 이거 잘라보세요. ontological 보이죠? 이거 ontological이죠. ontological
자, ontological은 존재론적인 거예요. 존재론이 뭐예요? 있다. 있는 거에 가치. 근데 D가 들어가면 존재와 떨어진 거거든요. 야, 있는 것만으로 되냐? 그게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의미론이에요. 다시 한번 ontological은 존재론적인, deontological은 존재와 별개로 의무론적인 뜻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그들의 의무를 기초로 한, 즉 의무론적인 접근법이 거의 exclusively, 절대적으로, 또 뭐 온전히 의도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기에 뭘 인정하는? 존재하는구나. 범우주적인, 그러니까 보편적인 도덕이라는 것의 책임, 보편적 도덕이 존재하는구나. 이해가 가시죠? 누구나 따라야 되는 보편적 도덕이라는 책무가 존재하는구나를 인정하는 것이며 유일한 방법이며, 그리고 평가하는 거죠. assess. 어떤 사람의 도덕적인 캐릭터, 도덕적인 어떤 이 사람 인품 같은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What makes a lie immoral, Kant said, is not the consequence of the lie, whether it prevents embarrassment or result in serious harm. 자, 무엇이 거짓말을 immoral, 비도덕적으로 만드는가? 뭐를 도덕적? 이미 같은 반대가 되죠. 비도덕적으로 만드는가? 칸트가 말하기에 그것은 거짓말의 consequence, 결과가 아니다. Whether it prevents embarrassment. 사람들이 당혹하죠. embarrassment, 당혹함을 미연에 막았다. 또는 심각한 해를 결과적으로 하는 것을 막았다. 뭐 이런 거와 관련 없다는 거예요. 뭐 당혹해 했거나 심각한 해를 끼쳤거나 이런 거 관련 없어. 거짓말은 결과가 아니야. 비도덕적 만드는 건. Deliberately told this lie is wrong because what is it, not what it does. By its nature, a lie is assault on our human dignity. 고의적으로 말했던 거짓말은 잘못인 거예요. 왜냐하면 what is it? 그거니까. 그것이 does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자체가 잘못인 거야. 그것이 뭘 했다가 아니라. It's nature. 그 성격, 본질적으로 거짓말은 모욕인 거야. 우리 인간의 dignity, 존엄성에. We are failing morally if our intent is to deceive, and whatever results from the deception is immaterial. 우리는요, 도덕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만약에 의도가 속이고자 했던 거라면. 그리고 whatever result from that, 그러한 속임에서 나오는 결과가 뭐든지 간에 material은 아닌 거예요 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주의할 게 material 하면 뭐예요? 원래 의미가 물질적인 거잖아요. 물질적인. 물질이 뭐죠? 재료가 되죠. 재료 이런 말도 되죠. 자, 물질적인 것은 고대 사람들에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고. immaterial, 비물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무형의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material, 이건 물질적인 거야. 이 말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되고, immaterial하면 물질적인 게 아닌 거야. 이거. 물질이 아니야 이거는. 쓸데없는 거야 이거. 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라고요? 그 거짓말에서 나오는, 속임에서 나오는 결과는 무엇이든 간에 immaterial, 물질적인 게 아니야. material이 아니야. 됐죠? 네. 그냥 material이에요. 하여튼 독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느낀다면 무슨 말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을 읽으면서도 번역이 더 어렵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가끔씩 여러분이 번역지 보면 무슨 말인지 우리말인데 이럴 때가 있죠. 이것은 영어라는 원서가 있다면 이거를 번역할 때 고민을 합니다. 누군가 이 책을 보겠지? 봤을 때 내가 이것을 틀렸다는 말 들으면 안 되는데 라는 고질병이 있어요. 틀려도 좋으니까 좀 쉽게 풀어주면 좋은데 그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틀리면 안 되니까.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말을 어렵게 쓰는 거예요. 형이상학 이렇게 막 알아들으면 알아들어 이렇게. 예? 좀 풀었으면 좋은데 형이하학 이렇게 막 허헉거리죠. 그러면서 무슨 말이야 이게 우리말이. 풀었으면 충분히 풀을 수 있는데 길어지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책이. 두 번째로는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것도 있고. 예. 근데 여러분 직접 읽을 수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